저는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안 주는 게 제 강의 목표라서 저는 그냥 영어라는 과목에 잘 쓰인 참고서만 되면 족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뭐 제 인생 조언은 별로 돌아다니는 거 없을 거예요. 저는 인생 조언 같은 거 잘 안 해요. 이 가치관도 덜 여물어 있는 애들한테 저도 가치관 덜 여문 사람인데 도대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저도 불안하고 무서워요. 뭔가의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 그러니까 제가 30살 돼서 어른한테 속았다는 생각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애들한테 속지 말라는 의미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중간에 툭툭 애들 이렇게 지금은 이제 현장 강의 거의 안 하지만 옛날에 이 노량진에서 할 때 문제 풀 때 쟤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오늘 학원에 왔을까 생각을 하면서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서 애들이랑 많은 대화를 하기 시작됐는데 애들이 정말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대학만 가면 모든 행복이 다 나의 곁에 찾아올 거고. 진짜? 지금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만 가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까 사교육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었던 게 외국에서도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사교육이 얼마나 특화되어 있는지를 알아서 뭐 토익 시험을 봐도 우리나라 뭐 토익 시험을 믿지를 않고 뭐 이렇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성공한다 점수가 나오는 방법을 그러니까 본질적이지 않은 점수를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다라고 애들이 믿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얘네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왜 이렇게 강조를 해도 계속 이렇게 현재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수학을 공부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본 끝에 내린 결론이 뭔가의 방법,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에 프리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스타 강사의 수업을 들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는 착각을 대단히 많이 거의 믿고 있고 이거는 엄마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애 학원에 이렇게 보냈는데도 안 되대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당연히 학원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그 애가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어떻게 학원을 보냈는데도 왜 이런지 제가 서양스 때 분명히 초등학교 때 고1 거 분명히 다 끝냈었던 거거든요. 막 그리고 뭐 누가 하라는 대로 다 해봤었거든요. 막 이런 느낌이야. 병이 나도 어떤 1타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다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만연돼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었었던 말을 좀 건강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행복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지어 점수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니 지금 당장 고등학교 3학년에 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고3 그 안에서도 니네들이 되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지 나중에 20살이 되면 뭐가 즐거운지를 알지 평생 나중에 즐겁겠지 하면서 결혼도 물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나중을 위해서 지금 다. 그러니까 뭔가에 되게 아름다운 신기루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온 국민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스타도 거봐 저렇게 아름답게 매일 오마카세를 먹고 저런 삶이 있을 거야. 와 막 이렇게 막 이상해 분위기가. 그런 의미에서 애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을 축축 던져 놓은 거지 뭔가 무슨 명언을 하기 위해서 했었던 말은 하나도 없어요. 너무 그게 나중에 나처럼 내가 32살 때 친구랑 이렇게 둘이 생맥주 마시다가 그랬거든. 야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 이게 이렇게 직업이라는 게 나 우리 때 이게 얘기 되게 많이 했어요. 대기업에만 들어가봐 평생이 보장되고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그리고 왜 대기업에 들어가면 행복해지는 건데 말도 안 되잖아. 거기서 행복한 사람이 있고 딴 데서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계속 애들이 얘기를 하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아니라 수학도 한 걸음 좀 멀게 그냥 미분이란 게 이런 거야?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지 않고 대부분 오늘 중에 미분으로 1단원까지 끝내야 돼 라는 느낌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주지 말라라는 얘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학벌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저는 안 중요하지. 저 얼마 전에 강연 가서도 그 얘기했는데 학벌이 왜 안 중요하냐고. 학벌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액세서리죠. 제가 강연 가서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고등학생들 앉아 있었을 텐데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학벌이 왜 안 중요한 액세서리냐고.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고. 딱 역으로 그 지금 이미 굉장히 훌륭한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학벌을 더해보면 얼마나 멋있어지는지를 보면 딱 느낌이 와요. 손흥민 선수가 서울대 의대 휴학 중이야. 훨씬 더 멋있어지잖아요. 사실 BTS의 B는 카이스트 공대생이었어. 훨씬 더 멋있어져.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액세서리인데요. 저는 그거를 부정하진 않아요. 근데 뭐 딱 승재쌤 말씀하신 거랑 같은 결. 대학? 좋은 학벌을 얻는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 좋은 학벌을 얻는다고 해서 무조건 소위 얘기하는 사회에서 얘기하는 성공이 다 오는 건 아니다. 그게 뭐 설령 너네가 얘기하는 돈이라고 할지라도 좋은 학벌을 무조건 따라오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뭐 학벌이 좋은 건 확실히 여기저기서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죠. 기회가 너무 쉽게 주어지죠. 그러니까 20대 때나 30대 초반에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그 학벌에 의해서 기회가 너무 많이 잘 주어진다라는 것만큼은 팩트니까 기회가 주어지는 것까지인 것 같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에 대한 태도인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학벌이 아니라 그런데 그 학벌을 어느 정도를 따놓지 못하면 뭔가를 시작하려고 해도 선입견 자체가 안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내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계속 보여줘야 해. 증명을 계속 해줘야 되는 그 고통이 너무 크니 어느 정도는 공부해두는 게 효율적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선, 똑같은 여기까지 올라가고 싶어. 이게 탑이 아니더라도. 그런데 고등학교 때 그 짧은 2, 3년 동안 공부를 좀 해두면 여기까지 올라가는 수고가 훨씬 더 덜 수 있다라는 거야. 매번 이걸 얘는 계속 보여줘야 되거든. 딱 그런 느낌에서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예. 저는 계산을 안 해봤고요. 그게 환산이 되나? 저는 근데 그 생각은 좀 들었어요. 애들이랑 놀고 가족하고 같이 시간 보내고 와이프랑 데이트해. 그러면 10분 1,700만 원 줘도 안 바꿀 것 같고. 오, 왜 멋있게 보려고 얘기를 아니요. 저는 근데 진짜 그게 아니고 이게 가끔 그런 얘기를 듣는데 저는 이게 저는 인생에서 그게 제일 큰 힐링이에요. 진짜. 그게 제일 큰 힐링. 그러니까 나는 인생을 모른다니까. 저는 그게 제일 큰 힐링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는 진짜 밖에도 안 나가고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그냥 가족들하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제일 좋고. 근데 뭐 그런 거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런 거 계산을 하고 살아요. 근데 계산 안 해보는데 나는 아까 10분은 1,700만 원. 여기 와, 대본에 멋있다. 있길래 나눠봤어요. 그것도 해봤어요? 네. 이게 수학 선생님이라서. 신기하잖아. 아니 궁금하잖아. 그래서 궁금해봤는데 근데 그 뭐 얘기는 안 할래요. 그치. 그거 그래서 난 얘기하면 또 10분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겠어. 근데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 10분의 가치를 그냥 돈으로만 그렇게 환산을 했었으면 티처스 안 나왔죠.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 한 명한테 그렇게 몇 시간씩 아니지 몇십 시간씩 막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맞아. 그러니까 그 최치열이 천박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니까 그게 다 그렇게 뭐 환산될 수는 없을 거야. 아마 광고 찍기 싫었을 거야. 그러니까. 10분 더 추가 촬영하기 싫어서 그랬었을 거야. 나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면서.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제일 깜짝 보통 놀랐어. 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냐, 뭐 잘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은 노래고요, 잘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이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쪽을 떠나지 못하는 진짜 거죠. 좋아하시는 거구나. 저 다시 태어난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손흥민 아니에요. 김건모예요. 결혼 똑같이 그렇게 못해도 상관없어. 난 다시 태어나면 무조건 김건모고요. 노래는 난 그래서 음악만큼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게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난 너무 신기하다. 좋아요. 음악을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이미지가 뭘 이미지 맨날 그렇게 입고 나왔으면서 이미지가 그렇게 나한테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별로예요. 이 이미지가 별로. 그러니까 제가 옷을 좋아해요. 옷을 좋아하는 게 맞는데 웃겨. 그 이미지가 자꾸 이제 그렇게만 소비되는 게 저도 부담스럽고. 저희도 한번 연락 와야 되는데 디올이나 이런 데서. 그 다른 식으로 연락이 많이 와요. 진짜? 이게 협찬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거기는 원래 애초에 협찬하고 이런 브랜드가 아니라 가지고. 엠버서더 뭐 이런 걸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식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이거 하는데 되게 좋아해 주시고 뭐 그래요. 그래요? 되게 좋아해 주시고. 저는 딱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인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저한테는 뭐였냐면 원래 옷을 좋아했었고 그 대학 다닐 때 그때가 그 디올이라는 브랜드의 그
옴무죠. 디올 옴무의 전성기였거든요. 2004년 5년 그때 에디 슬리먼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일본에 가면은 막 그 긴자거리에서 막 몇백 미터 줄 서가지고 옷 입고 막 샤넬 디자이너가 몸무게를 30kg를 빼가지고 그 옷을 입고 싶어하고 막 스키니진 이런 거 다 그 사람이 유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네, 맞아요. 그랬던 때거든요. 저는 그때 저는 이렇게 옷을 보고 아름답다 예쁘다는 느낌을 처음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내가 성공하면 저 옷 입을 거야. 내가 성공하면 나는 저 브랜드의 수트들을 맞춰 입을 거야가 제 성공의 목표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나중에는 그런 걸 알게 되니까 그 왜 프랑스는 그런 걸 마케팅 잘하고 장사 참 잘하잖아요. 그 파리 이렇게 여행 가면은 디올 박물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 가가지고 이런 브랜드 역사 같은 것도 알게 되고 하니까 저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브랜드가 진짜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막 2차 세계대전 직후에 막 무너졌던 파리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줬던 브랜드, 그 나치에 대항하는 그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던 그 디올의 동생, 그리고 그를 후원했던 디올 이야기, 이런 것들 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자체가 되게 좋아졌죠. 근데 지금은 그 제가 자주 가는 그 매장에서 몇 년 동안 저랑 같이 이제 되게 친하게 지내는 분이 계세요. 쇼핑 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하고 이제 인간적인 관계가 훨씬 더 이제 더 가까워졌죠. 그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웃긴데 그게 시작된 게 거의 저부터예요. 그 의상과 관련해 가지고 막 이런 것들이 그 시각적인 것들 인강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그게 이제 저부터인데 근데 그것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선생님들도 되게 있어요. 그 인간 선생님에 대한 이상한 환상을 만들어놨다라고. 옷을 입는 거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뭐 그냥 저런 적은 있다. 쌤 모자 쓰고 나온 적 있지. 빵 모자 같이. 네, 맞아요. 페도라. 그래서 지나가다가 야, 쟤는 뭐냐? 이러고 가본 적은 한 번 있어. 페도라 같은 거본적 있고 머리색도 막 첫 해에는 막 그런 적이 있어. 형형색색이었고. 근데 욕은 안 했어요. 진짜 누군지 몰라가지고 쟤는 뭐야? 그치. 그때는 그럴 시절은 선생님이 저를 알 때가 아니죠. 저는. 이제 막 처음 시작했을 때고 이러니까. 근데 진짜로 근데 말씀처럼 현장에는 제 옷차림 보려고 이렇게 현장 와가지고 무조건 제일 앞자리를 고수하는 애들도 있어요. 어머. 그게 재미인가 봐요. 애들은 또 나름대로. 그래서 막 DM 와요. 선생님 오늘 착장이 너무 예뻤어요. 겉으로는 애들한테 나중에 니네들이 원하는 학교 들어가더라도 뭐 선생님 덕분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거 자체가 잘못된 이야기고 니네들이 했기 때문이니까 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제가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녹화하고 하는 곳이 홍대 쪽이니까 이제 대학생들 많이 오거든요. 이렇게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할 때 보면 이제 제가 너무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를 수학 때문에 못 갔다가 이렇게 돼서 가서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런 얘기가 뭐라 그래야 되지? 정말 내 스스로의 나의 사는 의미. 그러니까 진짜 가족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걸 들으면서 되게 코델리아 있잖아요. 그 코델리아. 근데 이제 코델리아가 이제 아픈가 봐. 코델리아도 이제 나이가 많아졌고. 그런 것 같아. 아무튼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되게 그냥 뿌듯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되지? 그래 되게 가치 있는 그래도 삶을 살고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할 만큼 행복해요. 네. 근데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 놀랍도록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인강을 하고 한 3년 차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인강으로는 아니고 현장 수업 들었던 친구들한테는 종강날 제 휴대폰 번호를 항상 알려줬거든요.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었다. 근데 그때 친구들이 지금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새해라고 연락이 오는 애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연락을 받을 때마다 그래도 내가 인생을 괜찮게 살았구나. 내 직업이 되게 긍정받는 느낌이고 그런 감동들 되게 많이 느끼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민성이 편에서도 울컥했던 게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민성이한테 중간에 정말 저도 계획하고 한 얘기가 있는데 그냥 툭 나왔던 얘기. 넌 무조건 될 거야 라고 얘기했던 애 얘기에서 얘도 거기서 무슨 울림을 느꼈는지 거기서부터 맞아요. 되게 감동받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통하고 애가 바뀐다는 게 딱 보이는 순간들이 있어요. 주파수가 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 거에 애가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 한마디에. 맞아요. 얼마나 스트레스를 거꾸로 얘기하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민성이도 처음으로 그런 칭찬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스스로에서 자존감이 쑥 올라왔겠어, 걔 스스로가.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될 게 아닐까라는. 그래도 제일 보람되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짠해. 바람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어요. 뭐 아까는 뭐 이래서 결혼 안 한다라고 하셔놓고 저는 이게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좀 여유가 생기면 이렇게 받게 하는 거 말고 진짜로 티처스 좀 장기적으로 해보는 걸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 지금처럼 한 회당 학생 한 명 다루는 거 말고 그래. 그 학생 하나를 다뤄도 적어도 한 3, 4회 정도를 다루면서 보든지. 솔직히 저는 1년 동안 수능 점수까지 보는 거는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 왜냐면 진짜 애 인생을 걸어야 되는 거잖아. 그렇죠. 좀 장기적으로 좀 애들을 볼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생기면 재밌지 않을까? 영수 상위권이 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지금까지 그런 거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예비고 1 학생을 한 달 동안, 2달 동안 제 애라고 생각하고 뭐 시킬래? 라고 정하면 물어보면 저는 예문이 풍부한 단어장을 가지고 그냥 계속 예문을 위주로 단어 보는 연습 플러스 괜찮은 책 한 권을 완독하도록 시키는 연습을 시킬 거예요. 뭐 굳이 영어로 해야 된다면 영어로 된 책도 괜찮아요. 저는 그거 정도를 연습을 시킬 것 같아요. 네. 요새 보니까 유발 하라리가 쓴 책, 그거는 영어 원소를 읽어봐도 글을 잘 썼더라고요. 안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능을 대비할 학생이면 충분히 읽고 고민을 해볼 만한 내용의 책이에요. 그런 책 정도는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나 뭐 이런 거 정도는 학생마다 지금 어디까지 공부했는지가 다 다를 거예요. 예비고1이라 그래도 뭐 1학기 부분을 끝낸 애가 있고 2학기 부분 끝냈다고 다 다르니까 그 얘기는 안 할 텐데 자기가 지금까지 끝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만약에 2학기 이상부터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1 2학기 이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행이 되어 있다는 거에 가정을 한다면 이제 당장 시험 봐야 될 게 이제 1학기 때 그 앞부분이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그 앞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문제 푸는 방법을 아는 건지 운전할 줄 아는 건지 아니면 시험에 합격할 줄 아는 건지의 차이를 수학에서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어요? 가르쳐 보면 되는데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가르친다는 걸 알아. 자기가 남을 티칭할 수 있어야 된다? 자기가 아마 가르치는 게 불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들 거야.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잘못된 방법이니 그거 될 때부터 처음부터 그 처음이라고 해서 맨 앞부터 시작한다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처음부터 다시 밟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기 전에 1학기 거 하지 않고 대부분 수학 1이나 수학 2나 아니면 2학기 거를 많이 볼 거예요. 그거를 이제 고3 때까지 꾸준히 가다가 나중에 뜨거워서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갈 텐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고1 거가 내가 제대로 설명이 가능한지 첫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야, 너 나와가지고 이 앞부분 다항식의 연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봐. 그러면 네가 설명이 가능한 건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